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금융위원회와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따로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재수 전 부시장입니다. 지금은 부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사직서를 낸 겁니까? 지난달 10월 31일 날 사직서를 갖다가 냈습니다. 그 유재수 부시장은 행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정통 관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옛날 재경부에서 은행제도 과장이 과장 보직 중에서는 핵심이거든요. 그 은행제도 과장도 역임을 했고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자리가 이거 있는데 핵심 보직이라고 봐요. 이게 옛날로 치면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이재국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재국장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은행장부터 뭐 금융기관 수장들이 다 그 앞에 와가지고 진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17년 12월 달에 그 금융정책국장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표를 갖다가 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 거쳐서 부산시에 이제 부시장으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정책국장 자리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의아하다 그런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실 좀 돌았었습니다. 자, 경제부시장 자리에 사표를 낸 것은 검찰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전 부시장 그 본인의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기업들한테 금품을 요구했다 이런 혐의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해외 출장할 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고위 관료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차량 제공 등 그런 것들을 갖다 요구를 했다. 그런 게 뭐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이 아마 해외 유학을 갖다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 유학비 같은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업체들한테 금품을 요구했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부품 업체가 이제 외국 회사가 있는데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골프 접대나 아니면 그림 같은 것들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그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본인과 관련된 비위 네네. 의혹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올 초에 그 김태우 씨가 폭로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저기 특감 반원. 특감 반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폭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 전 부시장 관련해가지고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덮었다. 감찰은 했는데 감찰을 하다가 중간에 덮었다. 네, 왜 감찰을 2018년 9월 달에 그 중단을 갖다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 전 부시장도 계속 그 부산시 부시장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이 그 생기게 된 거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갑자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의혹이 제기된 건 좀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네네. 거죠.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을까요? 일단은 금융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은 여의도에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부 세종로 청사에 있어요. 거기 16층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실은 그 2017년 12월까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벌써 18년, 19년 거의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네요.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금융정책국장이 쓰던 컴퓨터, PC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뭔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오히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청와대 감찰 부분 여기에 대한 그 수사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해외 출장 나갔을 때 차량 제공받고 한 거는 부적절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은 처벌의 수위로 봐서도 그렇게 크게 처벌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유학 비용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다과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겠지만 뇌물죄는 좀 큰 거긴 합니다. 네, 한 잘 나가는 공무원의 일탈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서 특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덮었다 이렇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틀려지죠. 근데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과장이 되기 직전에 그때 이제 유재수 전 그 부시장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갖다가 이게 이제 했었어요. 2006년이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또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뭐 경제 담당하는 그러한 그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부속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갖다가 미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안에 있는 사람으로 네네. 취급받았던 네네. 보호받거나 뭐 이랬던 의혹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열심히 모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혹시라는 말을 계속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청와대가 당시에 감찰이 들어갔는데 그냥 뭐 결론을 내지 않고 지금 중단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시 또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민정수석이었다, 네네. 감찰을 담당했다.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정수석은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고 또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그때 특검 반장이 누구냐면 이인걸 변호사. 네. 근데 이인걸 변호사가 지금 정경심 교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덮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권 차원의 어떤 비리, 뭐 이렇게 권력형 비리 이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일단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아주 조직적으로 큰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그런 문제일 텐데 아직 그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고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의 네. 개인적인 일탈을 어쨌든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은 문체부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1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형사 유죄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런 과정에 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건으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일가 관련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을 조사하거나 수사를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본인을 갖다가 방어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옛날엔 특수부였지만 지금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은 그 사이에 좀 그렇죠. 바뀌긴 네. 했지만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땐 사실은 있습니다. 합해질 가능성이 네네. 있다. 사건이 네. 병합될 가능성이 네네. 있다. 지금 특수부에서는 말씀하신 반부패 수사부 네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나서 계속해서 불려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조금 몇 차례, 두 차례인가요? 지금 소환을 좀 미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정경심 교수한테 구속이 된 거는 네. 23일이에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24일이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네. 검사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연장했죠. 10일이고 여기에 10일을 갖다가 추가로 연장을 갖다가 해야 최대 돼서 20일이군요. 최대 20일. 그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3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늦어도 11월 11일까지는 검찰에서 기소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속했은 이유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갖다가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4차례 조사를 했고 오늘 아마 조사를 하는 모양이니까 오늘까지 합치면 한 5번 정도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 더 한 다음에 11일 이전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조사가 조금 늦춰지면 이렇게 네네. 지연이 좀 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조국 전 장관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네네. 소환 일정 나오고 예측을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네네.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 지금은 못 부른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급한 거는 정경심 교수니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한테 11일까지 공소장을 갖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